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장까지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뭐 간단한 리스트, 그리고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데이터 구조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13장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첫 번째 문제는 Word Frequency Analysis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큐멘트, 문서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문서 안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단어들의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단순하게 어떤 이제 문서의 내용이 적혀 있는 파일로부터 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파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이 있을 텐데요. 각각의 라인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문장이 있을 텐데, 그 문장을 구성하는 이제 단어들을 이제 다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어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단어가 등장하는 도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단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장 부호라던가 혹은 이제 공백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만 우리가 뽑아내고 그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도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소문자가 다른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문자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같은 기준으로 다 변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소문자로 다 변형을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공백이라던가 문장 부호를 이제 제거를 이제 할 때 다양한 이제 공백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뉴라인이라던가 혹은 탭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빈칸이라던가 하는 것들도 공백이지만,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와이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이제 기억을 해서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string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 안에 어떤 종류의 와이스페이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와이스페이스라는 이름의 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펑츄에이션, 문장 부호들도 우리가 뭐 생각하는 문장 부호는 뭐 따옴표, 쉼표, 마침표 뭐 등등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활용하기에는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비슷하게 스트링 모듈 안에 펑츄에이션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안에 다양한 그 문장 부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츄에이션이라고 하는 스트링 모듈 안에 있는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듈 안에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string하고 이제 점을 찍고 펑츄에이션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느낌표, 따옴표, 샵, 달러 뭐 이런 기호들이 이제 다 붙어 있는 그런 하나의 문자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스페이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큐멘트를 읽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각각의 단어들만을 우리가 뽑아내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strip이라던가 replace라던가 translate라고 하는, translate는 처음 보는, replace도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요. 이런 메소드들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문제들을 볼 것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죠. 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이제 파일을 읽어서 단어를 이렇게 다 구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다큐멘트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는 사이트에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out of copyright, 즉 저작권이 만료된 그러한 책들이 plain text 포맷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장이라던가 하는 데서 읽으면 뭐 그것이 이제 그대로 보이는 형태로,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라던가 혹은 뭐 워드 다큐멘트 포맷이 아니라 그냥 plain 텍스트 포맷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우리가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파일을 보면 이 파일의 앞부분에 헤더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어떤 책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뭐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얻었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실제 그 다큐멘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어들을 우리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로 생각해 볼 텍스트는 엠마라고 하는 소설책을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엠마라고 하는 소설책에 사용된 전체 단어가 모두 몇 개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뭐 같은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이 되어 있을 텐데요. 각각의 단어들마다, 서로 다른 단어들마다 몇 번씩 등장하는지, 몇 번씩 사용됐는지, 즉 프리퀀시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를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이제 사용된 단어가 모두 몇 개인지를 살펴봤다면,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단어가 몇 개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값들이 저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면 작성 시기가 달라지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뭐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작가들마다 사용하는 보캐블러리가 좀 다를 텐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보캐블러리를 사용한 작가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이제 문제와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뭐 같은 하나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세 번째 문제는 앞에서 책을 이제 읽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값들을 우리가 출력을 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떤 책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단어 20개를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4번 형태를 보면 추가적인 문제가 뒤에 더 나오긴 할 텐데, 일단은 마지막 네 번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단어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과 어떤 책을 하나 생각을 해서 그 책에서 사용된 서로 다른 단어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책에는 그 등장하는 단어긴 하지만 단어장에는 없는 그런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단어들 중에는 물론 타이포, 즉 잘못 입력한 그런 단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단어장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단어를 이제 다 포함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 단어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 중에서 책에 있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단어장이 없는 그런 단어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는 단어장에 없는 이유가 자주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라서, 시대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그래서 현재 단어장에 있는 그런 단어와 같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책에는 있지만 단어장에는 없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책으로부터 어떤 그 저자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보캐블러리들을 이제 학습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으로부터 그 저자가 작성한 듯한 그러한 새로운 문장을 좀 작성을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랜덤 넘버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러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디터미니스틱한, 그 말로 표현하자면 결정적인, 이미 딱 그 모든 게 이제 결론이 나 있는 딱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풋이 동일하면 항상 같은 결과를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deterministic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deterministic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게임,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는 그런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기를 바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임을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데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게임이라면 매번 플레이를 할 때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면 별로 재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뀌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하도록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deterministic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non-deterministic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정말로 그 프로그램이 non-deterministic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non-deterministic하진 않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 non-deterministic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pseudo random number를 생성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정말 프로그램이 non-deterministic 하진 않지만 non-deterministic 한 것처럼 보이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pseudo random number를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pseudo random number는 이제 앞에 pseudo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random이라는 말 앞에. random이라는 표현은 이제 무작위라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이제 unpredictable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sudo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sudo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오른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sudo random number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 유사 난수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랜덤은 아니지만 랜덤처럼 보이는, 그래서 정말은 아니, 진짜는 아니지만 가짜긴 하지만 랜덤처럼 보이는 그러한 숫자를 생성을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사난수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이런 그 pseudo random number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랜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pseudo random number를 이제 생성한 알고리즘을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디터미니스틱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풋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예상 가능한 그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seudo random number를 생성하는 자세한 디테일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생성된 값만을 우리가 본다면 실제 랜덤과 이러한 pseudo 랜덤을 이제 구분하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이제 랜덤처럼 보이는 그러한 숫자를 우리가 수를 pseudo random number, 유사 난수라고 부릅니다. 자, 파이썬에서 이런 pseudo random number를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랜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랜덤 모듈 안에는 다양한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 pseudo random number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pseudo random number를 생성하는 함수는 random이라는 모듈 이름과 동일한 함수 이름인데요. 즉 random이라는 모듈 안에 random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 이 rando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0.0과 1.0 사이의 floating point number를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제 반환을 합니다. 여기서 floating point number니까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겠지만, 그때 0.0이라고 하는 값은 실제로 등장할 수 있는 값이지만 랜덤 넘버로서 이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1.0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포함은 하지 않고 0.0은 포함을 합니다. 자, 그 예를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랜덤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자, 이 랜덤 모듈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함수로 호출하면 이 함수의 반환 값을 우리가 이제 x에다가 이제 어사인을 하고 나서 x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할 때마다 그 값들이 막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을 반복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결과가 그때그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함수로서 randint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랜덤 넘버는 0.0과 1.0 사이에 있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 즉 0.7, 0.95 이런 값들이 나올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 2, 3, 4, 5, 6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우리가 흉내 내고자 할 때 주사위의 눈이 1, 2, 3, 4, 5, 6이니까 그 6개의 값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을 때 randint라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ndint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요. row하고 high 두 가지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row와 high 사이에 있는 정수값만, 여기
함수 이름 자체에 이제 int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티저, 정수값만 전달을 합니다. 정수값만 return을 합니다. 자, 이때 row는 반환하는, return하는 밸류 중에서 row는 포함을 하고요. high는 앞에서는 포함을 안 했는데 지금은 high도 포함을 해서 return을 합니다. 즉, 랜덤 모듈 안에 있는 rand int를 사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1, 6이라고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1과 6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반환을 해줄 텐데요. 이때 반환된 값을 살펴보면 1도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6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과 6 모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값을 반환을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rand int의 5, 10이라고 하면 5, 6, 7, 8, 9, 10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5가 나올 수도 있고요. 9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는 없지만 1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보다 큰 11이나 5보다 작은 4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는 랜덤 넘버라고 했으니까 숫자만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는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주머니 안에 구슬을 넣고 그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하는 것을 흉내내고 싶다라고 할 때 반드시 뭐 숫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아닌 어떤 주어진 몇 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이제 고르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choi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choice라는 함수는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전달합니다. 자, t라고 하는 리스트를 물론 여기서는 그냥 숫자로 원소를 갖다가 정했는데요. 숫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가 돼도 상관없고요. 뭐 다른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리스트를 전달하면 리스트에 있는 지금은 3개 원소가 있는데 그 3개 원소 중에서 적당한 것을 그때그때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hoice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들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값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익스포넨셜 혹은 감마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들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oose underscore from underscore hist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좀 작성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 함수가 어떤 일을 이제 하고자 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함수들은 랜덤하게 선택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값들, 뭐 랜드 인트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random rand int 라고 하고 편의상 간단하게 1, 3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 호출할 때마다 1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2가 나타날 수도 있고 3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그러한 값들이 나타나는 확률, probability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일 텐데요. 1, 2, 3 중에 하나가 등장하긴 하지만 1이 등장할 확률, 2가 등장할 확률, 3이 등장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rand int에서는 3개의 값이 등장할 확률이 다 동일하도록 값을 반환을 합니다. 즉
1이 선택될 확률도 1이 반환될 확률도 3분의 1이고요. 여기서는 3개밖에 없으니까. 2가 선택될 확률도 3분의 1, 3이 선택될 확률도 3분의 1로 선택을 해서 1, 2, 3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전체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3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을 합니다. 자, 물론 랜덤이라고 하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생성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환되는 값이 전부 다 디스크리트한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랜덤은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이제 물론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간상에 있는 모든 값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랜덤으로 생성하는 그런 값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속 확률 변수의 어떤 값이 이제 반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각각의 값들이 나타날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random이라는 함수가 생성을 0과 1 사이에서 값을 생성을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값을 생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스트리뷰션.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랜덤 인트나 랜덤이나 아니면 뭐 초이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유니폼하게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확률을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1, 2, 3,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되 1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 2가 나타날 확률은 뭐 2분의 1, 3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로 1, 2, 3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랜덤이라는 말과 임의로 선택한다는 말과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말과 유니폼하게 랜덤을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랜덤은 이렇게 확률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랜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확률적인 그런 것들 중에서 각각의 등장할 가능성이 다 동일한, equally likely한 그런 경우가 이제 유니폼하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유니폼하지 않은 그러한 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생성을 하고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choose from hist라는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 함수의 아규먼트로 히스토그램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들에 대해서 알파벳 각각이 몇 번씩 등장하는가 라고 하는 일종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자, A라는 글자가 한 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P라는 글자는 2번 등장하고 L이라는 글자 또 한 번이죠. 그리고 E라는 글자도 한 번. 이러한 딕셔너리를 이제 우리 작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전달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딕셔너리를 전달했으니까 딕셔너리에 이제 키 값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키 값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을 이제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금은 이제 이 경우라면 4개의 글자가 있는데, 문자가 있는데, 이 4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가능성을 다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값이 도수죠. 프리퀀시입니다. 그 프리퀀시에 비례해서 선택될 확률이 되도록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이렇게 입력이 됐다면 지금 모두 그 도수의 합이 5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선택될 확률은 5분의 1, P가 선택될 확률은 5분의 2, L, 2도 마찬가지로 5분의 1씩 선택될 확률이 5분의 1이 되도록 그 선택을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보면, 자, AAB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히스토그램을 일단은 이제 만들어 보면, 그 히스토그램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choose from hist에 전달할 아규먼트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전달을 한다면, 자, A라는 키와 B라는 키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할 텐데, 선택될 확률이 A는 3분의 2가 되게 하고, B는 도수가 1이니까 3분의 1을 가지도록,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되도록 값을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랜덤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랜덤과 관련해서 코드를 한번 같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진 그 주표 노트북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우선 그 앞에서 우리가 워드 프리퀀시 애널리시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때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그때 그 단어만을 우리가 추출하고자 단어랑 상관없는 공백이라던가 문장 부호들을 우리가 좀 제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기억을 하기 힘든데, string이라는 모듈 안에 punctuation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는 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 부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고요. 자, whitespace를 생각해 보면, 네,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빈칸이죠. 이것은 탭인 것 같고요. 뉴라인 캐릭터, 이거는 이제 캐리지 리턴,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다큐먼트를, 파일로 되어 있는 다큐먼트를 읽어서 공백도 제거하고 문장 부호도 이제 다 떼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단어도 이제 소문자로 바꾸고 그런 일들을 할 건데요. 자,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stri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그 문자열 앞과 뒤쪽에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공백을 제거를 하는데, 자, 다음과 같이 A, B, C라는 뭐 의미 있는 글자가 있고, 뒤에는 빈칸, 그 다음에 뉴라인,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탭키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문자열에 이제 스트립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랬더니 A를 출력을 해보니까 A, B, C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공백이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자열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즉 뒤에 있는 것이 제대로 제거됐는지는 이제 확인은 출력된 결과만을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출력을 한 거 보니까 뭐 A하고 B가 지금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을 해보면 뭐 조금 선택되는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컴마를 찍어서 우리가 이제 튜플 형태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B가 스트립에 이제 반환된 결과인데요. 끝에 있는
공백 문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strip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백들을 다 그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 있는 small abc, 대문자 abc 사이에 있는 공백을 제거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리턴 값이 이제 이 녀석인데요. 제거가 안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다큐멘트를 읽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이 있으면서 뭐 줄바꿈이 일어나고 여러 라인에 걸쳐서 그러한 문장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러한 문장들을 이제 그냥 그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 텐데요. 자, 그때 small abc와 대문자 abc를 이제 분리를 하고 싶다면 이제 split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lit을 사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갈라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스플릿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ABC, ABC 소문자, 대문자로 이제 갈라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스플릿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는 구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문자를 딜리미터라고 불렀죠. 구분자라고 불렀는데요. 특별히 뭐 아무것도 안 넣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으면 공백이 딜리미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3, 45, 78이라는 문자열에서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하고 싶다면 딜리미터로 컴마를 우리가 넣으면 됐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랜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순서가 일단은 랜덤을 먼저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건지는 살펴봤고요. 자, 랜덤을 먼저 보면, 자, 랜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0번 반복해서 random 함수를 호출을 해보면 그때그때마다 호출된 값이 다 다르고요. 그 값들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이 다르고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랜덤처럼 보입니다. 자, 물론 이것을 또 실행하면 앞에 나왔던 결과하고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야지 랜덤이겠죠?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사실 이 녀석이 한번 우리가 폼문을 수행할 때마다 10번이 수행이 돼서 서로 다른 값들을 이제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한번 이 폼문을 수행을 할 때도 당연히 뭐 바뀌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range int를 보죠. 자, 5하고 8을 넣었으면 5하고 8 사이인데요. 5도 나올 수 있고 8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8이 나오죠. 자, 7도 나오고 8도 나오고요. 5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한번 보면은 한 10번 정도 반복해 보면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6도 나오고 8도 나오고 양 끝점에 있는 값도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rand int라고 하는 함수가 임의로 랜덤하게 선택은 하지만 그때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유니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000번을 시행을 해서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1000번을 시행을 해서 각각 시행할 때마다 등장하는 값들이 있겠죠? 그런 값들이 몇 번 등장했는지 도수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대 도수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포문을 작성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A하고 B를 이제 조금 나중에 쉽게 바꾸도록 문자로 변수로 따로 이제 앞에다가 설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시행하는 횟수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n이라는 변수를 이제 바깥쪽에 이제 정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a하고 b가 5하고 8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값이 5, 6, 7, 8 네 가지가 될 텐데요. 자, 각각의 값이 나오는 도수를 기록할 그 변수로 frequency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각각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각각의 도수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값은 5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기록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값은 6,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은 7, 네 번째 값은 8에 등장하는 도수를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복하면서 값들을 우리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x는 5, 6, 7, 8 4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5가 나오면은 이 frequency라는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뭐 0번째라고 하죠, 그냥. 인덱스가 0인 위치의 값을 하나를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x가 6이라면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도수가 그만큼 한번 증가를,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이. 자, 그것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x는 5, 6, 7, 8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이 a였으니까 a하고 x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그게 결국 인덱스와 마찬가지겠습니다.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덱스. 즉, x가 5가 되면 이 값이 0이 되고 그래서 이 값을 가리키는 인덱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을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x가 6, 7, 8일 때는 각각 해당하는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켜주겠죠. 그리고 나서 프리퀀시를 출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확률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도수보다는 전체 시행 횟수 중에서 몇 번 등장했는지 하는 상대 도수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상대 도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ranDint가 유니폼하게 값을 선택해 준다면 여기에 그 출력된 상대 도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보니까 네, 0.241, 0.245, 0.265, 0.249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게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번을 유한번이죠. 아무리 1000번도 충분히 많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유한번 반복하면 뭐 정확하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등장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샘플,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포, 즉 여기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요. 그것과 유사하긴 하지만 그것과 정확하게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0.25하고 다 비슷합니다. 대개가. 자, 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바뀌죠, 당연히. 바뀌지만 어쩔 때는 앞에서 계산한 값보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행을 여러 번 해보면 그 값이 크게 어느 한쪽에 쏠리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ranDint가 유니폼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초이스는 259라는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우리가 전달하게 되면 그 리스트에 있는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 번 해보면 계속 5만 선택을 하는데요. 네, 9도 선택을 하고요. 2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ranDint는 연속된 그 정수들 중에서 선택을 할 때는 ranDint 쓸 수가 있지만 만일에 2, 5, 9 이렇게 연속된 정수가 아닌 상황 혹은 어떤 정수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라던가 다른 것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초이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초이스라는 것도 선택을 할 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하나를 유난히 많이 선택을 하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몇 번 수행했더니 9가 되게 자주 9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정말 이게 259를
균등하게 선택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와 같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 테스트를 하기 전에 리스트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중복이 된 게 있으면 그 2를 선택하는 확률과 5를 선택하는 확률과 9를 선택하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때랑 동일할까를 조금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된 값이 있을 때 그 결과 값을 보면 뭐 당연히 2 또는 5 또는 9가 선택이 될 텐데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2가 선택될 가능성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앞에서는 이제 프리퀀시를 우리가 기록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 인덱스를 이제 x라는 값에서 시작하는 값을 뺀 것을 인덱스로 했는데, 이때는 그 리턴되는 값이 연속적인 인티저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 2, 5, 9 나타날 수 있는 값이 연속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그 도수를 기록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퀀시를 딕셔너리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키로는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값을 키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작성하게 되면 랜덤 넘버를 여기서 이제 2, 2, 5, 9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된 녀석이 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그 value를 하나를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자, 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까지 관찰한 도수가 이만큼일 텐데 거기에다 1을 더 더해서 새로운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자, 1000번을 이제 해보면은 그 9가 선택이 된 횟수가 277번, 2는 496번, 5는 227번입니다. 어떤가요? 자, 그 대략 이 녀석은 500에 가깝고요. 얘는 이제 250, 250 근처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해보죠. 그러한 경향이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1000번이라서 아주 뭐 많지는 않아서 이게 500하고 많이 가깝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늘려보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그 반에 가까워지는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2가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다 다른 값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유니폼하게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아마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그 연속 확률 변수도 생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함수들은 이 링크를 따라가 보면 랜덤 모듈의 다양한 함수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자, 가우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 이름이 가우스인 걸로 보아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생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정규분포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정규분포를 표현할 때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말도 쓰지만 가우스 분포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런데 가우스 분포,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죠. 자, 앞에 있는 값은 평균이 되고요. 뒤에 있는 값은 표준 편차입니다.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라는 확률 분포를 따라서 값을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값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이론적인 확률과는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 자,
표준 전기분포에서 2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기 위해서 충분히 많이 반복을 하고요. 그러한 경우 중에서 실제 A보다 크게 나온 횟수가 몇 번인지를 우리가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도수를 이제 카운팅을 하고, 그러면 이만큼 실행한 것 중에서 상대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표준 전기분포를 생각할 때 2보다 큰 확률의 근사값이 구해질 텐데요. 그게 약 0.2 정도, 0.0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보다 큰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냥 실험을 통해서 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랜덤 넘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13.5번, choose from history라는 이 함수를 좀 작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50분이 조금 된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이 함수 작성은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